나도 내 집에 살고 싶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사실 집 얘기하면 이분 하실 말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별거하게 됐었고 지금도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고 이러는데 네. 이 집 말고도 이분은 집에 대해서 막 억눌린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해서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박술려 마담님 아,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박술려 마담님. 가난했던 시절 나에겐 식모살이밖에 답이 없었다. 예, 제가 올해로 한복일의 길을 걷게 된 게 40년 하고도 7년. 그러니까 반백년이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한 5, 6, 7살, 요때 10대 때는 거의 정말 굶는 게 먹는 거보다도 더 빈번했을 때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 시절이냐면 초등학교도 변변히 제가 학교 가는 걸 너무 불편해했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무를 이렇게 갈구라고 그러나 그걸로 나무를 하러 가고 뭐 이랬었고요. 하다못해 그 시절에는 얼마나 배가 고파 시절이냐면 그 어린애가 애를 보러 갈 정도로 한 10살쯤 예, 학교 다니는 그 중간에도 예, 갔었죠. 거기 가면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식모살이라는 걸 그냥 지금 식모 이러면 무슨 식모를 갔지 이랬는데 그때는 많이 갔었고 큰 언니도 그렇고 작은 언니도 그렇고 갔지만 나는 너무 어리니까 어머니가 안 보내려고 하다가 10식구가 한 집에 살다가는 이게 아사할 거 밥 못 먹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보냈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서천 읍내에 이렇게 기타 부속을 파는 댁이었는데 아기가 우니까 새벽에 등 위에 엎여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나를. 근데 지금 생각하면 10살 그 미만이지 않아 날 정도인데 키는 컸었겠죠,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식모살이를 보냈겠죠. 근데 그 아기가 뭐를 알겠어요. 그럼요. 근데 너무 우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솔직히 달래야 될지 방법이 몰라. 진짜 엉덩이 지금 너무 선명한 게 엉덩이를 막 울지 말라고 막 꼬집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서천 장에 오셨다가 나를 돌아보러 데리러 오셨다가는 내가 막 우니까 가서 굶어 정말 잘못하더라도 우리 가자 이러고 나를 데리고 왔죠. 데리고도 집에 오셨지만 내가 따라왔죠, 어머니. 예,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집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나는 배고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왜 집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안 가졌지? 그러니까 뭐 5분, 10분 거리에 부동산이 있어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집착을 한복에만, 비단에만 했죠. 예, 이 비단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돼. 우리나라 비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나야 막 이래가면서 그랬고 진짜 조각 비단 하나도 막 모으는 데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 이사를 거의 10번을 넘게 다녔었죠. 집 없는 사람이 어떤 건지도 알았는데 왜 집을 융자라도 얻어갖고 집을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거든요. 그쵸.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남편이 그러셨어요. 조금 먼 거리에라도 우리가 집을 좀 사자. 하나 마련하지 그러냐. 근데 그때는 아니 집을 왜 사야 돼? 비단은 지금 안 사면 때가 다 넘어가니까요. 특히 중국으로. 근데 지금 안 사도 집은 언젠가는 사지? 그래갖고 한 1, 2년 전에 이제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천지가 개벽처럼 내 능력으로는 이 집을 살 수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지만 나의 50년 세월을 이렇게 한복에다가 바쳤는데 결국은 이 집은 먼 길이 됐더라. 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전원주택 있지 않니? 근데 전원주택은 정말 내가 어디 외부를 절대 못 나가거든요. 여행을 못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좀 이렇게 자연을 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다 막 소나무고 뭐고 해서 한 10억 이상을 들어봤는데 지금 5억 5천을 주고 팔겠습니다 해도 선뜻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없이 산 거예요. 제가. 뭐 투자의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럼 개념이 지금은 아니고. 어디에 계세요? 그냥 지금은 서울에서는 이제 전원주택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제가 일이 너무 힘드시죠? 많으니까 예. 서울 근방에 30평짜리를 큰맘 먹고 월세를 월세? 한 번도 전세를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월세를 계속 사셨어요? 네, 월세를 계속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사는 월세가 가장 비싼 월세. 예, 요즘에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월세도. 예,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근데 지금 만족하세요? 30평 그 이제 저 월세. 비단을 비단 좀만 팔아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결혼하는 신부 신랑들이 명품은 살지만 한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비세요 아직 이런 결혼할 때도. 그렇죠. 결혼할 때 일든지 예전에 한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그럼요.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볼 때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한 울음만 깊이 파다 보니까 주변을 못 돌아본 거예요. 그런 후회가 아주 크게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집 마련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그 한복 사랑하셨고 네. 그 가치관의 차이인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한복에 대한 그거는 선생님만이 만드셨기 그런가? 때문에 그럼요 그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아니 근데 충분히 비단 모을 때 그렇죠, 비단 그렇죠. 반만 모으고 만약에 땅을 조금만 사기 시작했다면 아니에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르니까 생각이. 그냥 하루 한우물만 팔면. 예, 네. 시장 갔다 와서 손님 받고 어쩌저쩌 하다 보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가야 돼요.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항상 약에 의존하자마자 해서 1시간씩 뛰고 이것도 또 인생의 또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단은 그게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비단은 무게가 됐어요. 비단이 얼마나 어디에 있나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뭐 비단 곳간에도 있고 비단 고가. 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외국에 가는 거는 나는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느 고객님이 오시더니 그분이 나이가 75세 됐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이건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야. 왜 박 선생님이 이걸 그분이 울어. 야, 진짜.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예전에서 살 수 있었던 돈으로는 네. 지금은 아예 뭐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집으로 네, 고민하는 네.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저희가 이런 예. 주제를 네, 네. 혹시 집 없는 서름으로 그거 없었던 사람이 몇 명 있겠냐마는 김성원 씨는 혹시 어떠세요? 성원 씨. 집을 또 할 말이 많아. 이제 영광스러웠던 90년대 말 이후로는 예.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집을 장만했었잖아요. 어릴 때 번 어릴 돈으로. 때. 네, 그렇죠. 촬영하고. 근데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유학 갔다가 한국 돌아오면서부터는 쭉 이제 가족들과 월세를 전전했어요. 그렇게 많이 이사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또 집도 되게 많이 타더라고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는 가위도 되게 많이 눌리고 뭐 악몽을 엄청 꾼다거나 안 다녀봐서 막 모르죠. 햇빛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집인데도 뭔가 서늘하거나 뭔가 좀 그런 걸 타더라고요. 쓰레기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 20대 때 보통 이제 서울에서 월세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보증금 1,000만 원씩 하잖아요. 아무리 긁어 모아도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도저히 이제 마련할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태원에 집을 구할 때 집주인 할머니께서 사셨는데 진짜 사정하면서 정말 500만 원을 해주시면 제가 진짜 절대 월세는 밀리지 않겠다 해가지고 사정해서 어쨌든 가엾게 봐주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거기가 좀 구옥이고 지상층인데 불구하고 겨울에는 우풍도 너무 심하고 햇빛이 진짜 잘 드는 집인데도 곰팡이가 물 막는 말을 온 집안에 깔아놔도 진짜 뭐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사를 또 다니게 되고 저기 킨텍스 쪽 살 때였어요. 거기 이제 막 GTX 공사가 뭐 들어가고 주상복합이 그 주변에 역 주변에 이렇게 쭉 올라올 때인데 신축으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2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2년 뒤에 재계약하려고 보니까 집값과 월세가 2배. 월세는 2배 이상 올랐고 집값은 한 3배 가까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제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뭐 살림도 없고 그냥 뭐 옷가지랑 소지품 뭐 조금 해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 이제는 막 또 살림살이도 늘어나니까 이사 다니는 게 큰 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맞아. 네, 참 썰한 것 같아요. 아직도 ING야. 우리 임준희 마담님은 사실 집이 없는 뭐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집이 네. 저는 집이 그 일본에서 일본 집이요? 일본에서 예. 이제 제가 일본에 진출하셨다가 우리 다 없이 한국 집은 많은데 일본 집이 없었다. 이 상황에서 그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힘든 거 얘기했거든요. 지금 가위 눌린 거 얘기했는데. 내가 일본에 마침 집이 없어요. 나도 뉴욕, 나 파리에 집이 없어. 파리에 집이 없어요? 아니 집 없는 30까지인데 35, 66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그때 네, 이제 키보이스라고 옛날 그 밴드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키보이스. 저하고 이제 결성을 해서 일본에 투어를 가는데 그거 끝나고 우리 팀들은 이제 서울로 가고 저는 이제 도쿄로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국에서 우리 저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레코드사에 가서 뭐 딜을 해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야 회장님이. 사장님이 오기로 하는 하나님이 온다는 안 와요? 날짜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때는 자유롭게 전화도 잘 안 되던 시절. 좀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에노 공원이 집이 된 거예요. 우에노 공원. 노숙하셨어요? 우에노 공원에서 그냥 공원에서 잤다고요? 그 이제 사람들이 놓고 간 이제 벤치에 그 신문지 있잖아요. 굴러다니는. 그래서 신문지를 너무 추워서 그걸 손으로 덮고 낯설은 일본 땅에서 이러다가 내가 어디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어디다 연락해요. 근데 이제 자연한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사람만 남는다면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꼭 어떻게 하든지 내가 스타가 돼서 도쿄의 집 한 채.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말로 하지만 그때 당시 생각하면 저는요 막 죽은 거예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도쿄에서 집을 샀어 안 샀어 누나? 그래서 지금 도쿄에 집이 있어요, 집이 없어요? 있어 없어? 도쿄에 도쿄에. 집이. 없죠? 기도를 너무 했는데. 보통은 없죠? 예. 현기현 씨는 아까 뭐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네. 예, 근데 집 관련도 당연히 있겠죠. 네, 뭐 없을 수가 없죠. 네. 제가 KBS 어른들은 몰라요 이제 주인공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조금씩 잘 나갔던 거죠. 네, 잘 나갔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일단은 뭐 거칠 게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딱딱 붙었고 저도 물론 단역 생활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고생하면 오는구나. 네,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제 주변에 뭐 선배나 아니면 후배나 다 있는 사람들이 군대 갈 때가 되면은 안 가려고 해요. 뭐 어떻게든 막 빼려고 하고 자꾸 미루고. 이 흐름이 끊긴다, 뭐 경력 단절된다 이런. 네네네네. 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뭐 잘난 거 하나 없는 놈이 야 무슨 군대 갔다 오는 동안 뭐가 어떻다고. 난 또 이럴 괜찮아. 수 있지. 난 괜찮아. 그러면서 좀 약간 일부러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다 왔어요. 필승. 네, 그래서 딱 제대하면서 야 이제 다시 복귀해야지. 그리고 나왔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어. 네,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알던 감독님, 작가님 뭐 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고 이게 진짜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뭐 제가 감히 뭐 선배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저도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뭐 5가지 맛이 들어있는 음료수도 들고 막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와, 제가 다 먹었죠 뭐 결국은. 네, 안 계시고 하니까. 그러다가 결혼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혼도 했고. 네,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네. 일단은 제 그때 배우자가 돈이 좀 많았어요. 이게 아까 그 약간 일본에서 집이 없는 거랑 약간 오늘 왜 이렇게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네. 참고 살아요. 이 어려운 와중에 아내는 또 돈이 많아. 네, 아니 근데 예. 연애할 때는 조금도 그런 티를 안 냈거든요. 연애할 때는. 멋있다, 진짜. 예, 그런 다음에 결혼하고 혼인신고 하니까 그 다음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많아. 차 사러 가자. 지금. 네, 그때 아니 저기 죄송한데 네. 어려운 얘기 하시기로 돼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저는 무슨 얘기를 왜 그런 거죠? 네. 네, 왜 그런 거죠, 제가? 네. 하여튼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제가 어쨌든 이혼을 했어요. 아니 갑자기 이혼하지. 그 얘기는 나중에 이혼 판시에 나오실 때 하시고 오늘은 집 없이 힘들었던 네네. 얘기만 먼저 할 거야. 저는 네. 감정을 좀 아니 이어가고 차를 사줬는데 왜 싶어요. 이혼을 하냐고. 왜 집이 없는 기다리라고요. 차는 나중에 들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나름대로 이름도 좀 많이 있고 유명하신 제작자이면서 디렉터분인데 저랑은 그냥 형 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원래 그분도 방송 스텝이었고 정말 그냥 친형이었어요, 친형. 근데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다 기영아. 굉장히 많은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고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계획이고 또 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투자해라. 그냥 투자도 하고
투자자도 찾자. 저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했어요. 그래, 이 형이라면 믿을 수 있지. 물론 제 돈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시간 뭐. 네, 또 일단 투자자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가까운 사람한테 확실히 빌릴 수밖에 그래, 없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네,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고 그 신사역 사거리에 있는 아주 큰 건물에 설립을 했어요. 회사를. 네, 회사를 설립을 하고 몰랐어요, 정말. 저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혹여나 배신하더라도 미치겠네. 배신을 하더라도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취할 건 하나하나 다 취하고 끝났어.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빚은 좀 많아지고 4억도 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은 빚도 빚이고 그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당장 어떤 수입이 없잖아요. 모든 믿었던 곳에서 딱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금을 빼서 경기도 외곽 쪽에 알아봤어요. 또 그냥 집은 못 알아봐요. 제가 또 강아지, 고양이, 유기견, 유기묘. 친구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마당이 있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결국엔 광주 쪽에 있는 한 마을회관인데요. 마을회관? 네. 저희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마을 주민분들 뭐 거기서 뭐 어른분들 뭐 음식 뭐 해서 마을회관이 왜 나와? 드시고 네 뭐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막 맞아, 쉬시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그거를 죽어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짜리로 일단 들어갔어요. 마을 그치, 회관으로. 딴돈 네, 아껴야 네. 되니까. 근데 거기는 뭐 반려동물하고 살기엔 정말 좋은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자꾸 안 들어와요. 정산도 안 되고. 이 월세는 당연히 밀렸겠죠. 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했더니 11월 말까지 주세요. 안 그러면 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 혼자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 또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실행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 애들이 저를 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하자. 집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움직이는 거는 다 소득이 돼야 된다. 네, 그 생각으로 예전에는 배우 하면서 경험 삼아서 인력사무소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경험 삼아서. 근데 이제는 제가 정말로 절실해서 제일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인력사무소를. 네. 그리고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만드는 거나 뭐 배송하는 거나 그러다 보니까 화물 쪽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려면은 자격증도 있어야 되니까 또 그것도 힘들겠다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한테. 저 한 번에는 못 드리고요. 대신 뭐 한 달치, 2달치 못 드립니다. 대신 매일매일 보내겠습니다.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3만 원이건 5만 원이건. 번을 족족 네. 보내셨군요. 그때 3자까지 했어요. 아유 세상에. 3자까지 했어요. 정말 하루 24시간을 정말 다 채우고 그만한 다이어트는 없었어요. 네. 아유, 사람들이 진짜 좋았어, 많으시네. 그래서 28일 날 다 갚았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마을회관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요.